안녕하십니까. 평양의 여왕 강철한 TV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최하동 교수를 또 우리 스튜디오에 모시고 최근에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간첩 사건 이걸 이제 우리가 좀 분석을 하면서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간첩이 얼마만큼의 숫자가 지금 기생하고 있는지 이 간첩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어떤 상태인지 한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최하동 교수는 이제 이번 그 간첩 사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어찌 보면은 뭐 터질 게 터지지 않았는가, 좀 빨리 터져서 이런 걸 빨리 잡아내야 우리 대한민국이 안전한데, 지금 저는 사실 이번에 뭐 비행기 뭐 이런 걸 도입하는 걸 반대한 간첩들을 지금 뭐 구속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해도 이것보다도 더 큰 간첩 사건이 아직 둘쳐지지 않은 그야말로 지금 현재는 가만 조용히 활동하고 있는 간첩 사건들이 수두룩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대한민국을 지탱하고 있는 근본 그 힘이 한미 동맹에 있습니다. 그렇지. 네, 한미 동맹을 파괴한다라는 것은 사실 가장 큰 간첩 활동이거든요. 이건 가장 큰 간첩 행위입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8.15를 맞으면서 미군 철수 종전선언 이런 말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지만 저는 엄청 이게 두렵습니다. 사실 한미연합훈련이라는 게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북한 인민군의 기습 남침이나 이런 여러 가지 군사 활동을 저지하는데 매우 이제 기본적인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이번에 여당 대표 송영길 대표는 이제 하자는 쪽으로 이제 기울었어요. 옛날 같으면 굉장히 그 극성 어떤 정부 형태를 보였는데 어떻게 당 대표는 약간 바뀌었는데 더불어민주당 7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을 연기 또는 이제 뭐 중단해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한다. 이거는 간첩들이나 할 짓 아닌가요? 이거? 그렇죠. 정말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예. 한미 연합훈련을 반대한다. 미군이 철수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은 이건 정말로 최대의 간첩 행위입니다. 이게 정말로 북한의 김정은이가 가장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지금 뭐 현 정부가 북한하고 손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평화적으로 뭐 통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말 집권 초기부터 김정은을 만난다 어찐다 또 미국하고 김정은하고 뭐 삼각 뭐 이런 협상을 한다 어찐다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김정은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행위다. 알면서 이렇게 한다면 이건 정말 진짜 간첩이다. 북한에 절대로 우리 대한민국과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과 절대로 평화적으로 통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나라는 김일성의 때부터 김정일, 김정은에 내려오기까지 역대적으로 역사를 왜곡하고 2,500만의 북한 주민들을 속여왔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 누가 일으켰냐? 남조선이 미국을 비롯한 16개 연합군을 데려와 가지고 북한을 침략했다. 이건 역사 교과서에서 지금 70여 년 동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다면은 김씨들이 역사를 왜곡한 게 백일하에 드러나는 거예요. 국민들이 북한 주민들은 아직도 300만이 아사했다라는 걸 모르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면서 그냥 많이 굶어 죽었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지 300만까지나 아사했다는 걸 북한 주민들은 북한에서 살면서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는 경우 300만이 아사했을 때 김정일이가 어떻게 기쁨 좋아하고 은풍경으로 세월을 보내는가 하는 걸 다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된다 할 때에는 김씨들은 역사의 심판대에 올라야 한다 이 말입니다. 김정은이가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절대로 평화적으로 통일하지 않습니다. 김일성이 때부터 지금 김정은이 이어지기까지 북한의 통일 전략은 오직 하나입니다. 미국하고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파괴시키고 미군을 철수시킨 다음에 한반도 문제에 미국이 개입 못하게 한다는 거. 왜 북한의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내겠습니까? 북한은 사실 핵무기를 빼놓고 나면은 우리 대한민국과 게임이 안 돼요. 비행기 그래, 함선 그래, 모든 게 우리 대한민국과 육해 공군이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핵무기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반도 문제에 삐치지 못하게 한 다음에는 핵무기 한 방으로서 대한민국을 접수하자는 게 김정은의 통일 전략입니다. 북한의 통일 전략. 예. 그 사실 이번에 충북 청주 지역에서
서희 간첩으로 지금 4명이 뭐 체포가 돼가지고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피라미죠. 거의 뭐 이거는 인간 뭐 일개 그냥 민간 활동가들 아닙니까? 민간인으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것들은 뭐 간첩이라기보다는 끈아풀 정도의 그렇죠. 그 레벨로 보고 예. 있고 진짜 간첩은 저는 국회의원이나 청와대 뭐 어떤 참모나 아니면 뭐 국방부나 또 언론에 중요한 요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대한민국의 주요 부서들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해로운 일을 주도하고 있고 특히 이제 북한의 김씨 정권이 내려보기는 핵심 이런 그 임무들을 이제 수행하는 게 아니겠어요. 응?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보건데 뭐냐면 여러분 우리 최하동 교수도 알겠지만 중국에서 그 12명인가 3명의 정업원들을 데리고 왔던 호강일 네. 지배인 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호강일 지배인을 협박하고 몰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했고 또 심지어는 김현희가 가짜라는 것을 방송을 하도록 강요를 했다고 그럽니다. 누가 있냐면 김어준 씨가. 어? 그리고 이제 JTBC하고 이제 뭐 한겨레 뭐 KBS 기자들 일부 모아가지고 여 정업원들이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국정원이 이제 강제로 끌고 온 것처럼 몰아가려고 했고, 응?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윤미향 씨 알지요? 네. 윤미향 씨가 이제 이걸 저희 그 나눔의 집에 끌고 와가지고 돈까지 이제 뿌리면서 여정업원들을 매수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씨 남편은 이미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감옥에 갔다 온 인물이죠. 그리고 이제 호강일 씨가 윤미향 씨 남편 따라서 저기 강원도 고성군까지 가보니까 그 고성군 막사에서 거의 김정은 장군을 찬양하면서 완전히 북한 그 간첩망을 이제 드러내놓고 있더랍니다, 이게. 자, 이걸 국정원에 신고했더니 국정원이 여기 건드리지 않아, 이 사람들은. 왜 건드리지 않냐? 이 사람들 너무 힘이 세니까. 소위 그 일본 그 위안부 문제에 엮여 있고 또 윤미향은 그 위안부 단체의 대표가 아닙니까? 현재는 이제 국회의원으로 돼 있고. 정말로 간첩에 준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아주 큰 간첩 행위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12명의 그 종업원이 대한민국에 오므로 해가지고 대단히 분통이 터졌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김정은이한테는 큰 침대에서 떨어질 정도로 큰 타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야네가 가고 싶지 않은데 대한민국 국정원에서 공장에서 야네를 유인 납치했다라고 세계에 보도가 되기를 바라는 게 김정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처럼 김어준이라든가 윤미향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북한 정권이 바라는 대로 움직여주고 있다니까 이거야 완전히 간첩 중에 특급 간첩이 아닌가.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간첩으로 판결은 안 났으니까 뭐 간첩으로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간첩으로 나는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거의 완전히 특급 간첩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이런 특급 간첩들만 할 수 있는 행위를 그것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런 게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소위 진보 집단, 이 좌파 집단이라고 하는 이 덩어리 속에 물론 이제 뭐 진정한 진보도 있습니다. 뭐 진중권 교수라든지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이 있죠. 하지만 이게 북한의 간첩 임무를 받은 이 종북 집단들이 이 진보의 가면을 쓰고 그 틀 속에서 지금 들어와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나 뭐 통합진보당이나 이 속에는 종북 세력과 가짜 민주화 세력과 그리고 이제 뭐 진짜 민주화 세력이 막 엉켜져 가지고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지금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게 돼 있어요 지금. 뭐 간첩이라는 게 이마에다가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는 간첩을 판단하는 기준은 명백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거는 그런 행위를 하는 거는 그런 말을 하는 거는 그게 간첩이다. 간첩은 뭐 이마에 써붙입니까?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게 간첩이다. 한미동맹을 파괴하려고 하는 건 이건 간첩 행위이기 때문에 간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네. 북한의 김정은이 북한의 정권이 바라는 대로 말을 하거나 행동하거나 이런 건 간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자, 지금 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혼탁의 시대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에서 체포가 된 민간 활동가 4명, 이거는 피라미 중에 피라미입니다. 진짜 간첩들은 다 숨어 들고 있고 진짜 간첩질을 하고 있는 힘 있는 자들은 오히려 더 뻔뻔하게 지금 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의 국정원과 대한민국의 경찰은 이런 피라미만 잡지 말고 진짜 간첩을 좀 잡자. 저기 청와대에 있는 간첩들 저기 막 지금 보이잖아요. 지금 청와대에 지금 일부 언론에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간첩 대청소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정말 어디로 갈지 알 수가 없다. 위태롭다. 정말 위태롭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간첩들이 정말로 큰 간첩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틀고 앉아가지고 활동하고 있는가. 김일성의 회고록이 우리 대한민국의 서점들에서 팔린다라는 거 놓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간첩으로 봐야죠. 네. 예? 아니 어떻게 이게 아니 우리 대한민국을 침략했던 대한민국을 접수해가지고 자기의 공산 독재 치하에 넣으려고 침략 전쟁을 일으켰던 김일성인데 그 김일성의 회고록을 대한민국의 서점에서 팔 수 있는가? 역사를 왜곡한 그 김일성의 회고록을 이게 간첩들이 있지 않고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우리 뭐 북에서 왔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르는 정말 저게 간첩일까? 우리의 눈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북한을 살아봤고 또 북한의 모든 사상을 우리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못 보는 간첩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저희 눈에는 간첩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권력도 있고 돈도 있고 너무나 뻔뻔하게 대한민국을 소위 가짜 평화, 민주화 이런 타이틀을 쓰고 아주 겸허하게 악랄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도 예. 뭐 비싼 평화가 이긴 전쟁보다 낫다 이러면서 아주 그 민주주의적인 아주 평화적인 발언을 쓰면서 정말로 북한 정권 김정은이 아주 바라는 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제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4년째인데 너무나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 최하동 교수를 이제 스튜디오에 모시고 안타까운 이런 토론을 했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간첩으로 지금 이런 국정원이나 경찰을 잡진 않았지만 어떤 자들이 간첩으로 보이는지 이제는 여러분들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심판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이라고 간첩이 없겠습니까? 제가 보건대는 더불어민주당의 거의 반 이상이 그냥 간첩 비스무리하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한미연합훈련을 지원해야 된다고 연판장 돌리고 있는데 이게 간첩 행위가 아닙니까 이거. 자,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대한민국의 이런 그 역사와 또 이 가치를 내부로부터 허물어뜨리는 이런 간첩들의 활동을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우리 강철한 TV 또 구독해 주시고 또 우리 최하동 교수 이제 구독자가 한 5,000명 넘었죠. 네. 예, 그래서 우리 최하동 교수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10,000명, 50,000명, 10만 명 갈 때까지 우리 많은 분들 함께 좀 구독을 해주시고 또 우리 최하동 교수께 또 많은 힘을 좀 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